남녀관계는 평생의 학습을 요구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어렵고 세심함을 요구한다. 남녀관계 역시 당연히 그렇다. 남녀관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신화 가운데 하나가 플라톤의 대화편 심포지엄에 간직되어 있다. 내 생각에 이 신화는 왜 남녀관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다. 신화는 애초에 남녀는 한 몸이었다고 말한다. 암수 한 몸으로 얼굴은 2개, 팔다리는 각 4개씩이었다. 이 인간들이 자신들을 대단한 자로 생각해서 마침내 신들을 공격하려는데 이르자 제우스는 이들을 둘로 갈라버린다. 인간은 얼굴 하나에 팔 둘, 다리 둘만 가진 초라한 반쪽이 되었으며 이후 잘린 반쪽은 다른 반쪽을 그리워해 계속 만나려 들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전체를 회복하려는 욕망의 표현으로서 남녀관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대표한다. 이 신화는 개별적인 인간을 전체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폭력은 언제 탄생하는가? 바로 전체라는 저 허구 속에 개별적인 한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으려 할 때 노래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금만 참아라.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인데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너는 우리 전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다.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지극히 사적인 생각, 자기만의 신념 등이 자신과 상대방, 즉 남녀 전체를 위한 절대적 가치라고 착각하는 자이다. 자신은 전체를 대표하고 이끄는 주연이며 상대방은 이 전체에 기여해야 하는 조연이다. 상대방은 자기를 이해해 주어야 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기여해 주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괴로운 일도 결국 전체에게, 그러나 사실 그 자신에게만 좋은 즐거움, 적어도 용인되어도 괜찮은 쾌락이라고 착각한다. 당연히 우리는 전체의 일부가 아닌 개별자들이다. 전적으로 서로 다른 자들이 각자의 고유함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자들로 남아있는 것이 남녀관계이다. 밀란 쿤테라는 소설 불멸에서 임종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서로 다른 이로 남아있는 남녀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남자 주인공 폴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생각한다. 일생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한 번도 그녀가 진정으로 그의 것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한 번도 그녀를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눈꺼풀이 감긴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이상한 미소는 폴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미소는 폴이 모르는 어떤 이에게 보내는 거였다. 그는 그 미소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두 남녀 관계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 오히려 저 구절은 남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남녀 관계 속에서 인간은 결코 상대방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 줄곧 상대방을 위해 미소 짓지도 않는다. 각자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더 많이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영원히 들어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며 전체 그림 같은 것은 결코 맞추어지지 않는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로지 상대방의 고유성, 서로 다름, 하나의 전체로 합일하려 하지 않는 상대방의 필연적인 고집을 존중하는 길밖에 없다. 친구가 되었건, 애인이 되었건, 배우자가 되었건, 또는 그 외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마주치게 되었건, 도대체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저 질문에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분명 평생 추구해야 하는 중대한 학습이 필요한데도 사람들은 공부할 겨를 없이 게으르다. 들레즈는 자신의 모범으로 삼는 스피노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피노자는 타인들이 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앞에 한 사람을 순응시키려 하고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모두와 다른 고유함이라는 타인의 본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그의 시도는 결국 좌초하고 만다. 타인은 그가 있는 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각자의 본성에 따라 살도록 놔두기. 이것이 자유인의 공동체가 제일로 삼는 교육이다.